안녕하세요. 영어TV 결입니다. 오늘은 민서 형에 이어서 또 연세대에도 또 엄청난 노벨 실력자분이 계신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의료환경학과 22학번 구준모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또 깐깐합니다. 성적과 생기부를 보기 전까지 노벨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있죠. 진짜요? 네. 자, 그러면 또 준모 형이 정시로 입학하셨으니까 수능 성적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수능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 4, 수학 3, 영어 4. 심지어 수학을 나형으로 보셨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딴 데 가서 수능 2번 봤다고 말하는데 수능 수험표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수능 수험표가 왜 중요해요? 수험표가 있으면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 할인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저는 약간 2번 봤다. 이거 약간 의미가 없다. 지금 맞네요. 아니 수능 성적표인데 과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탐을 보면은 시험 오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수능을 보실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모의고사도 거의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아니, 그럼 대학을 가실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정답입니다. 살짝 압도당하거든요, 지금. 자, 두 번째 수능 성적 보겠습니다. 국어 2, 수학 가형 보셨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등급이 4등급이에요. 영어 3, 과탐이 둘 다 1등급 나왔어요. 좀 더 할 분량이 적으니까 1년 동안 하기. 근데 다른 국영수 같은 거는 1년 동안 뭐 솔직히 방향성 잡기 자체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과탐만 팠다고 하죠. 그럼 다음은 육모 보겠습니다. 육모. 자, 엄매 100분이 100. 이때 어깨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어. 지금 미적분도 지금 100분이 99로 1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거 약간 하이라이트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거 먼저. 화학이 100분이 97, 1등급이고 지우가 93, 2등급으로 거의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최소 그쵸. 서울대죠. 약간 못해도 약간 약대. 못해도 약대인데 갑자기 여기서 영어 3이 딱! 아마 61점이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간신히 4등급 맞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때 영어가. 육모까지 일단 이렇습니다. 과연 수능 때 영어를 채우셨을지. 언어매체 2등급, 미적분 1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과탐까지 하고 합격하셨습니다. 생기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진짜 자신 있어요. 국어 6, 수학 6, 영어 8? 괜찮아요? 저희 자부심이. 아니, 자부심이 아니라 치부가 지금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연대 온 사람들 중에 성적 가장 나왔었다 그때. 아니, 9등급이면 사실은 뒤에서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1등이죠. 나 약간 좀 반항하였어가지고 공부 말고도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많고 할 수 있는 직업도 되게 많은데 세상에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고3 말미에 얻어가지고 계속 이런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 난 대학을 못 갈까 봐 무서웠는데 그럼 형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가?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 결국에 난 멈춰 있는 거잖아. 왜냐면 학생인 신분에서는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나는 진로를 찾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멈춰 있었던 거잖아. 내가 이걸 따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나한테 일단 주어진 게 이거고 하고 싶은 게 없다면은 주어진 걸 한 게 당연한 거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오, 멋있다. 구멍이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하나씩 채워갔는지 형의 공부법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피가 85, 거의 90 가까이 나온 사람이야. 진짜 강정이다. 강정이다. 와, 나도 함께 하는데. 또 내가 이제 또 되게 불안핑이야. 나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형 입에서 지금 불안핑이란 말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나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어. 내가 좀 바람이 안 빠지게 되게 날 타이트하게 걸리는데 약간 타임을 항상 갖고 다녔어. 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고 화장실, 내가 또 화장실 좀 많이 가는 편이었거든. 근데 다 합쳐서 무조건 하루에 2번 아침, 점심, 저녁 다 합쳐서. 만약에 막 신호가 왔어. 참아. 우와! 일단 앉아있는 걸 최대한 목표로 했어. 앉아있으면 공부할 거밖에 없으니까 기숙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고, 저 어떻게 살았냐면 뭐 6시 반에서 7시 반쯤 기상하고 일단 1시간 안에 다 끝내서 밥 먹고 샤워하고 뭐 옷 입고 나오고 이런 거 다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그 연교시 느낌으로 자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 국영수 위주로 약간 뇌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좀 가볍게 풀었어.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야자 시간이 있었어. 근데 영어를 처음엔 제일 먼저 했어. 영어를 내가 못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뒤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시간 분배가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국어 수학을 한다면 영어를 했어. 형이 진짜 구멍도 엄청 많고 공부해야 될 게 진짜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라는 걸 좀 짜야 되잖아.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공부할 거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내가 그 커리큘럼을 짜는 되게 힘들었거든. 왜냐면 몇십 년 동안 10년 넘게 한 거를 나는 이때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찾은 게 이 평가원 사이트나 교육청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과목별로 그 단원에서 달성해야 되는 달성 목표가 있어. 맞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정독을 했어. 일단 수학 같은 거나 국어 같은 거 다 넘어가는 이유가 있거든. 양수를 배우고 음수를 배우고 이런 데 다 이유가 있잖아. 흐름이 있지. 근데 그 이유를 먼저 알아가는 거를 첫 번째로 했지. 그 위주로 일단 보통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봤던 것 같아. 옛날에 금성출판에서 교과서를 사가지고 중학교 1, 2, 3학년 걸 다 사가지고 다 봤어. 단원이 마지막 장하고 단원이 처음 시작할 때 질문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질문들의 답을 내가 생각하고 그 평가 마지막에 있는 걸 내가 맞는지 보고 이걸 되게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 수능 공부를 그렇게 한 거지? 와 이거 되게 서럽다. 혹시 형 국어 공부 어떻게 했어?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비문학에는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던 것 같아. 문학이 본문을 보면은 뜬금없더라고. 약간 시 얘기하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 한 줄인데 그거를 몇 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 표현도 사용되고 강조도 하고 이러잖아. 근데 보통 그런 시 문제들이나 뭐 보기 문제들 있는 애들은 첫 번째 문제로 그거를 좀 해석해주는 것들 있잖아. 그거를 무슨 법이 뭔지만 알면은 딱딱딱딱 그냥 하면 되니까 그 보기가 우리한테 주는 약간 이정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평가원 사람들이 이 문학 작품에 대해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는 이런 방침으로 너네한테 문제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 그것만 읽어도 사실 보기만 읽어도 답을 맞출 수 있어. 내가 약간 준비를 하는데 준비까지 왔어. 보기만 읽어도 솔직히 답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해. 이번 수능인 올해 수능인데 홀수형 25번으로 한번 볼게. 시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화자의 발화의 형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발화하는 것들이 시가 하고 싶은 말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생각해. 밑에 가면은 뭐 나에 나타내는 독특한 발화 방식, 끊어지기 서술. 그러니까 이 나의 어떤 서술 방식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 서술 방식들이 뭘 나타내냐?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에 드러낸 시적 장치. 여기 있는 모든 발화들은 이거를 위한 말들이라는 뜻이잖아.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인 거지. 그러면 시는 계속 무슨 말을 해야 돼?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야. 2번인데 답이 상식의 고통을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 화자가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하는 시인데 어떻게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주제가 완전 상반되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됐어. 나 지금 시를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낼 수 있죠. 근데 나 오랜만에 약간 문학 문제 풀어보니까 약간 필링이 지금 딱 왔거든. 문진남으로서. 아 그래? 나 느낌 왔어? 느낌 딱 왔어 지금. 그래서 보기들이 되게 중요해. 아까 진짜 대단하다. 자 오랜만에 나 지금 가슴이 지금 불타 지금. 아 잠깐만. 저희 모의고사 한번 풀까요? 자 그럼 이번엔 수학을 좀 알아보자. 어떻게 4등급에서 1등급까지 갈 수 있었어? 책 한 권을 끝내본 게 중요해. 살면서 책 한 권도 솔직히 너네들도 있잖아. 잣대질은 안 돼. 여러분 지금 보는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살면서 지금까지 책 한 권도 안 끝내봤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책 한 권 끝내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끝내는 처음에 그냥 2달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엔 거의 막 한 달, 그 다음 건 막 2주. 진짜 거짓말 치고 2주.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원 소홀히 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문제는 평가원이 내고 그리고 평가원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요. 전에 냈던 특이한 3점 아니면 특이한 4점을 그 다음에 킬러로 내거나 아니면 전에 냈던 킬러를 똑같이 반복해서 킬러로 냅니다. 그리고 평가원을 여러 번 풀어본 게 중요해요. 풀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어렵게도 풀 수 있고 되게 단순하게도 풀릴 수 있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풀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 직접 써왔어. 직접 쓴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잖아. 내가 몰랐던 문제. 필사를 한 거야. 수학 문제를 필사를 했다고? 직접 쓰면은 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뭔가 뭐 3차 함수거나 뭐 양수거나 이런 거를 은근히 준단 말이야, 평가원은. 근데 그런 방식이 되게 반복이 되게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 문제를 쓰고 내가 만약 못 풀었어. 그러면 해설지를 필사를 했어 나는. 와 근데 해설지 필사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공부법이다. 기본적으로 암기도 되고 그리고 그 문제랑 더 친해질 수 있어. 또 쓰면서 또 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 해설지를 쓰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본다. 그럼 이런 자연스럽게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는 거지. 못 풀던 문제. 아니 형 근데 학생들이 사실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해설지를 이렇게 다 필사하게 되면 사실 손도 아프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글씨만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솔직히 필사? 오래 걸리는 거 진짜 맞아. 내가 글씨 진짜 못 쓴단 말이야. 근데 필사를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글씨체로 써서 막 날림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필사를 하게 돼. 하지만 우리가 필사를 하는 목표는 깜찍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문제, 1000문제를 풀어도 그게 안 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맞아. 근데 이 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100문제, 1000문제를 풀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는 언제 풀어도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이거 한 문제 내가 지금 못 풀었던 문제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어렵게 풀었거나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내가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수능에서는 하나 두 개 더 맞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모두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 공부가 너무 힘들거나 이것저것 해면 시도했는데 안 된다 하면은 한 번쯤 시도해봐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사실 나는 이거 영어 선생님의 아들로서 형이 수능에서 영어 4등급을 맞았다면 나 용납 못해. 그래서 형이 어떻게 올렸는지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 영어 선생님 아들이니까 사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기본이지. 영어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단어를 그렇게 빠짐을 넘어서 그렇게 많이 외울 시간이 일단 없었어. 이렇게 단어 양이 부족한 친구들의 경우에 사실 해석도 잘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런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주어 동사를 찾는 거야. 그 천일문이라고 되게 중요한 알지. 나도 했었어. 근데 나는 그걸 3수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중학교 타는 이유가 있잖아. 해석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주어 동사를 찾는 거잖아. 복잡한 형태의 주어나 뭐 동사는 잘못 해석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천일문으로다가 저는 거의 한 2달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수 때. 그럼 주동을 잡을 줄 알면은 목적어까지는 해석 못해도 누가 뭐 하는 거야 정도는 알잖아. 그래가지고 주제를 잡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한 문장으로다가 이 주제를 쓰는 연습을 했어. 단어를 무한정으로 찾으면서 외우진 않았어도 그렇다고 그 단어 그렇게 하니까는 글로 와닿아지고 중요한 문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 거야. 비문학도 모든 글이 중요한 글이 아니잖아. 중요한 문장이잖아. 근데 영어도 글이잖아. 심지어 평가원에서 나오는 글이면 되게 목적이 뚜렷한 문장이 있을 거다 개성 있는 친구.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가 한 연습이 그 문장을 찾는 연습이었어. 그래서 난 지금도 영어를 해석할 때 다 해석 솔직히 못해. 나 안 보는 단어 지금도 많으니까. 근데 한두 문장만 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수능을 풀어왔어. 나도 과외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주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수능 공부에는 본질이 있다. 그리고 영어는 심지어 유형도 정해져 있고 그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허리가 스킬이 똑같잖아. 그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다음 조금 더 있긴 한데 난 이 공부를 어디다 했냐면 수능하고 평가원 이런 거를 14년도부터 뽑았던 것 같아.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평가원에서는 전부 다 어느 사이트든 무려 어떤 선생님이든 나 같은 경우에는 이투스 대성 내가 다 들었고 하나의 그 팟 세트를? 모르는 문제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해석 잘 안 되거나 주제를 찾고 문제랑 연결시켰대잖아. 이게 나도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거를 그 해설을 들으면서 나랑 맞는 걸 찾았지. 형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과탐은 혹시 어떻게 공부했어? 먼저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이상의 무언가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를 되게 다 집대성한 좋은 책이 있는데 내가 했을 당시에 이름이 모든 개념이었어. 근데 그 책이 교과서 다 있어. 그래서 난 그거하고 수특 이거 두 개를 거의 한 2~3개월 동안 봤던 것 같아. 이게 끝냈을 때부터 난 문제풀이를 시작했어. 문제풀이를 그냥 병행하면서 한 게 아니라 개념 공부가 완전히 끝내고? 그 당시 문제풀이는 수특만 했던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가니까는 모르는 개념이 없는 거야.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과탐도 약간 문제풀이라는 말이 있잖아. 수학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뭔가 불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좀 정리되지 못하는 건 없었어? 솔직히 불안감 별로 없었거든. 약간 그 이유가 안 풀리다가 뭔가 개념이나 뭐 해설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그걸 써놓으니까 되게 빨리 풀리는 거야. 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못 푸는 문제들 가지고 끙끙대다기보다 그냥 일단 개념을 수련을 하고서는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양치기는 유형을 익히기 위해서고 그 유형을 다 익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시간 낭비라 생각해. 오히려 또 킬러라고 되게 이상한 보기를 주거나 어려운 선지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내가 원래 실무 별로 풀라는 게 아까도 계속 아니잖아. 실무가 되게 좋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낼 수 있어? 쉽게 돼. 너네 이것도 한번 봐봐. 너네 이것도 한번 풀 수 있을까 너네를? 약간 테스트하는 기분을 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어려운 문제 만났거나 처음 보는 보기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구과학은 솔직히 쉽게 점수가 좋았어.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형이 지금까지 꽁꽁 숨겨온 혐한의 비장의 무기. 아까 말했다시피 난 되게 불안핑이어가지고 되게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한 거야? 형 지금 괜찮아? 저도 나 다리 진짜 상반신 밑으로 막 다리 떨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실수도 되게 많았어. 예를 들어 되게 단순한 거 있잖아. 이 두 개의 분모 분자를 곱하시오. 근데 나는 이걸 더한 적도 많고 되게 어이없는 실수를 되게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실수 노트가 따로 있었어. 나 같은 친구들은 실수 노트 진짜 좋을 거야.
근데 문제풀이 태도는 솔직히 고칠 수 없어. 태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야 돼. 내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노트를 만드는 거야. 암기를 목적으로. 막 예를 들어 막 뭐뭐 아는 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기. 14, 15, 16 때 다시 집중하기. 이런 거. 오, 나만의 그런 어떤 실전 감각들 혹은 실전 매뉴얼들을 익히는 거네. 왜냐면 그런 데서 틀리면은 내 모든 노력이 다 무거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고치는 것도 한 문제에 맞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노베 친구들에게 한마디. 영상에서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일지 정말 되게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짧은 몇 분이니까 제가 했던 길이 정말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각오해야 되고 이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만 해도 저 이상의 성적도 맞을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는 당신은 진짜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고대 노베편보다 좋았죠.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이제 후배로 봅시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영모TV 여러분, 우리 준모 형의 노베 타추기 재밌게 들으셨죠? 그러면 구독하셔야겠죠? 좋아요 누르셔야겠죠? 댓글 바로 쓰셔야겠죠? 여러분들 준모 형 노베 타추기 듣고 어땠는지 소감 한번 다 같이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